통일관계 문제는 김관동 부의장님과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대구의 핵심 현안 세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서 8기 들어와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얼마 전에 배포해 드린 100+1 혁신 사업입니다. 대구를 다시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는 100가지의 각종 혁신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2년 만에 한 60여 가지는 완수되고 나머지 40여 가지는 진행 중에 있고 그 플러스 1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일어난 도시이고 섬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지금 대구의 지하 깊이는 전국의 꼴찌입니다. 그만큼 섬산업이 몰락하면서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지난 30여 년간 방황하는 바람에 대구가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민서 8기 들어와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대개편을 시작해서 지금 대구에 몰려들고 있는 첨단 기업들이 2년 동안 40여 개가 넘게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5대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대개편을 하는 효과는 앞으로 2년 후에 지나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행안부 중재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에 바로 우리는 행안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재안이 만약 경북도 받아들이게 되면 대구 경북은 우선 행정통합은 당사자끼리 합의는 다 되는 겁니다. 이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경상북도가 요청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경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그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됩니다. 대구 광역시를 폐지하고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두 개를 모아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특별시하고 박수는 나중에 치셔도 돼요. 서울특별시하고 대구 경북 특별시가 대한민국은 양대 특별시 체제로 되면서 그 양대 축을 형성을 해서 서울과 지방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가 대구 경북 특별시로 되면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대구시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로 바로 자리를 잡게 되고 대구 경북 특별시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해안 지역도 대구 경북 특별시 체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연하게 도시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가 통합신공항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통합신공항을 하려면 SPC를 과거에는 구성해야 된다.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들어서 민간회사가 주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 민간 SPC를 구성하게 되면 이게 통합 신공항이 완성되고 후적지 동촌까지 개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3년입니다. 신공항이 완성되고 난 뒤에 넘겨주고 난 뒤에 우리가 210만 평을 대구시가 도로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3년 동안 SPC를 구성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민간이 하게 되면 금융이자가 14조 8천억이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금융이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PC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하는 13년 동안 부담하는 금융이자는 3조 1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10조에서 11조 차액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익되고 대구시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를 주도로 해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선 우리가 13년 동안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공적 자금을 받아오게 되면 그게 대구시 채무에 계산되기 때문에 채무가 10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채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민간 자금은 이율이 거의 파이낸싱 그걸 하려면 거의 7.8에서 10%까지 필요한데 공적 자금은 3% 내립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빌려준다는 그 담보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절차하고 준비는 이달 중에 대통령하고 만나서 합의를 보기로 그렇게 오늘 대통령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산업구조대개편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세 번째 특혜신공항 문제 이 문제는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걱정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다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구의 유주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옆에서 누가 짠소리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마시고 원래 일이 잘 되는데 해방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셈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제 말씀 드리는 것만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대구지역 자문위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의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가 1,500조입니다. 1,500조.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구 경북 통합의 중재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15 내가 키가 좀 안 되네요.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정책 건의를 주제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동구 부의장님과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평화토요를 위해 뜻을 모아주고 계신 대구지역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정표 시장님,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회 이재하 부의장님,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 이재수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정경원 의원님, 박종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캠프 데이비드 선을 비롯해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위한 영구 분단선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까지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지정학적 격동 속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남북한 발전과 자유통일을 향한 환기와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통일을 향한 국론과 통일 역량을 결집하자는 굳건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8.15 통일 독트린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 구심체의 지역 협의회에서 뒷받침해야 할 활동과 역할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책 설명과 담론을 하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독트린 메시지가 제대로 공유되고 자유 통일의 의지를 적극 확산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건성을 기울여드립니다. 고맙습니다.